정유라 씨가 다시 이제 검찰의 수사의 대상이 됐고 다시 사법에 심판을 받게 됐는데 우리 노승일 선생님이 최근에 네. 참고인 수사를 다시 받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을 했다고 들었는데 저 어떤 내용들을 하셨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그때는 그거였었어요. 외환관리법. 네. 외환관리법. 네. 제가 이제 박원호 원장한테 받았던 서류 중에 정유라가 박원호 원장한테 2만 5천 유로를 넘겨준 게 그리고 박원호 원장이 받았다는 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2만 5천 유로면 나갈 때도 신고해야 되고 들어갈 때도 신고해야 되거든요. 왜 이게 가능했느냐?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이들은 VIP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느껴지던가요? 뭐 어떤 상황? 어디에서 딱 느꼈냐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느껴졌어요. 최순실은 딱 백 하나 딱 끼고 오고요. 비싼 케이스를 3개를 대한항공 지점장이 끌고 나오고 또 여직원이 스포츠 백을 3개를 또 끌고 나와요. 대한항공 지점장이 카트 끌고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독일인 보안 검사하는 사람들이 붙잡겠냐고요. 그냥 무조건 그냥 통과하죠. 그럼 인천공항에서는요 어떻게? 인천공항에서는 제가 VIP 쪽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 정유라는 굉장히 익숙해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입국할 때 그러잖아요. 뭐 삼성에서 지원해주는 거 이렇게 뉘앙스가 나한테는 특별하지 않다. 그런 지원은 특혜가 아니다. 이런 뉘앙스 같더라고요. 독일에서 3개월 동안 정유라 씨를 만났잖아요. 같이 네. 있었잖아요. 네. 정유라 씨가 삼성과 관련된 발언을 또 뭘 했나요? 삼성과 관련된 발언은 극히 조심했었어요. 아, 정유라도? 네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이거 같아요. 프랑크푸르트에서 2015년 8월 26일 날 코어스포츠하고 삼성이랑 계약을 하잖아요. 삼성의 박상진 전 사장, 예. 그다음 황성수 전 전무, 그다음 법무팀 변호사 3명이서 박원호 원장이 인솔을 해서 비블리스 마장을 갑니다. 결정적인 건 뭘 보냐면 정유라가 말 타는 시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유라는 누가 와서 자기가 말 타는 시범을 볼 것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삼성에서 오니까 다과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하. 테이블을 세팅을 하고 정유라한테 삼성에서 와서 너 말 타는 걸 볼 거니까 너 시범 보여야 된다. 이것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자기가 준비도 할 테니까. 네. 이게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알겠다 이러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어떤 부분이었어요? 계속 확인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말이었었어요. 말. 삼성에서 말을 블라디미르. 어떻게 사주고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삼성에서 빌려준 거냐 아닌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헬그 스트란드에서 말을 삽니다. 거기 한 250만 유로 정도 사잖아요. 예. 정유라의 코치가 되려고 했었던 게 그 네덜란드 국가대표 코치였던 사람이 안드레아스 헬그 스트란드였어요. 예. 그 사람이 말을 중개한 거고.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업체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비블리스에서 나는 못 가르친다. 나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와라 그랬거든요. 그게 덴마크 올보르고였는 것 같아요. 올리. 네.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냐면요. 헬그 스트란드의 말을 250만 유로 주고 사고 고가의 말이니까 헬그 스트란드가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헬그 스트란드는 매달 관리 비용을 받아야 돼요. 쉽게 표현해서 관리 비용이 4마리에 1,000만 원이면 삼성에서 3,000만 원씩 더 주는 거예요. 차액은? 자, 차액은 헬그 스트란드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말을 최순실한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에서 말을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헬그 스트란드는 삼성에서 미리 보내준 이 돈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상금 받은 거네요? 네. 말은 사고 판매한 게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실질적으로 돈 주고 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그냥 최순실한테 토스해주면 끝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원호 원장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삼성 돈은 아무리 먹어도 탈이 안 난다. 그만큼 삼성은 치밀하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나왔던 거죠. 자, 최근 재판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증언이 있었죠. 최순실 소유의 회사 비덱스포츠에서 정유라 씨한테 6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지급했다라는 얘기인데 저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독일에 들어가면 무비자 상태에서 3개월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떤 회사를 취직할 것이다 라고 증명만 되면 6개월 임시비자를 줘요. 근데 그 안에 취직을 해야 돼요. 근데
정유라도 일단은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비자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됐나? 독일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그 낸 세금 영수증이 있어요. 내역이 있어야 돼요. 그 내역을 만들기 위해서 저 600만 원. 직원들한테 준 것처럼 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정유라의 월급이 600만 원. 저 친구한테 걔 그 유지 비용도 600만 원이 모자른데 600만 원 말도 안 되죠. 별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저거는 비자 때문에. 비자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세금을 낸 것이다. 아니 정유라 씨도 600 받는데 노 부장님은 왜 이렇게 월급을 그때 그 사건 터졌을 때 그 독일에서 지내던 시절에 그 그치. 사진 뭐 이런 거 좀 봤거든요. 네네. 근데 무슨 저기 뭐 오지 탐험 거의 그 수준이었다고. 그 당시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아 그때 당시에 최순실 씨가 9월 20 며칠경인가 잠깐 이제 데이비드 윤이라는 사람이 네. 한국에 와요. 들어보네. 독일에 있다가 한국에 가서 잠깐 갔다가 최순실을 만나고 와서 저한테 부장님 전 좀 잠깐 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는 부장님 회장님께서 모든 거 다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들어가냐 한국에 그랬더니 그건 다 이유를 모르겠다. 난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회장님께서 월급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면 독일에서 주기로 한 150만 원 주지 말고 한국에서는 200만 원 붙여준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줘라 하면 됐지 않냐. 그렇게 전해라. 그렇게 했죠. 그다음부터 부식을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밥해서 물 말아서 간장 타서 한 보름을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모든 문서들을 그 와중에 이제 그렇게 물 말아 먹으면서 문서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은 다 복사를. 스캔을 해서 파일로 만들죠. 그때는 왜 저기, 그걸 그게 스캔하고 그게 왜 그랬어요? 진행상을 더 많이 알아야 됐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정경유착이라는 건 알았어요. 정경유착까지만. 선수들을 선발하기로 돼 있었던 거는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들어갔어요. 마장마술 3명, 장애물 3명. 박원 원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박원 원장님도 최순실한테 제가 봤을 때는 속은 거예요. 박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물 선수를 좀 누구를 좀 컨택을 하려고 좀 알아보러 다녔던 거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순실이 꼴값 떨고 있네. 누구 때문에 이게 생겼느냐 해서 모든 게 다 틀어졌죠. 그러니까 박원 원장님 그다음부터 선수 안 알아보러 다닙니다. 자, 오로지 이 한 사람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 2014년 2월 달에는 권력형 비리를 했죠. 김종 전 차관이 사단법인이 쓸 장소로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와 분당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갖고 오죠. 운영권, 그 다음에 시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 파워포인트는요, 바로 사단법인이 갔어도 되는 파워포인트였어요. 모든 계획이 쫙. 그거를 잘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나온 증거 중에 최순실 씨가 운영하던 그 광고에서 플레이그라운드. 그렇죠. 그것도 그 전에 알고 있었어요? 플레이그라운드 전시는 코어 플랜이었어요. 코 플랜. 플랜. 자, 2015년 8월 초에 한국에도 법인을 만들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독일 법인과 한국 법인의 둘 다 이름이 안 정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코어 스포츠로 정해지면서 한국 법인도 코어 플랜이라고 정해진 거예요. 자, 독일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한국에 있는 코어 플랜은 광고회사였다. 광고회사. 주력이. 예. 어떤 주력이었냐? 정부에서 그 이미지 광고 많이 하잖아요. 홍보. 발주하고 코어 플랜은 수주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 광고도 수주를 하고. 최순실이 노승희를 왜 나가라고 했냐? 되게 궁금했었잖아요. 예. 고영태가 독일에 들어와서 친구도 보냈는데 최순실, 박원호, 고영태가 셋이서 얘기해 보니 이 판도 아니라는 거예요. 승마 2020년 도쿄 올림픽의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라 돈의 목표였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고영태가 삼성하고 계약 끝나고 한 며칠 있다가 바로 한국에 들어갑니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고영태가 먼저 한 일은 코어 플랜을 없애요. 근데 최순실이 지시를 해서 만들었는데 고영태가 없앴단 말이에요. 저보러 한국 들어와서 고영태를 찾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이유로 하면 안 들어가겠다. 아, 이렇게 된 거군요.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길래 고영태가 최순실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막 회사도 없애버리고 하는 거 어느 정도 관계가 고영태는 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올바른 생각이냐면 최순실이
이런 걸 갖고 와요. 근데 고영태는 그 전에 이제 VIP하고의 관계를 좀 알았었나 봐요. 최순실하고의.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나중에 VIP까지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라고 해서 계속 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남민석 씨 같은 경우에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안 웃어주면 화나잖아요. 서운하지. 네. 최순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돈 버는 거 갖고 왔는데 얘가 문제가 생긴다 안 한다고 딱 냉소적으로 반응 보이니까 너 그만둬. 너 앞으로 나랑 만나지 마. 어디 건방지게. 예.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제일 궁합이 잘 맞았던 게 제 생각에는 차은택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차은택이 풀리네. 초창기에 노승일 고영태가 차지했던 그 자리를 나중에 다 차고 들어간 거야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 수첩에 대해서 모르쇠로 계속 일관했었잖아요. 근데 예. 이번에 또 필요 갖고 한 수첩 7건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뭐 미국의 FBI 국장은 뭐 메모한 게 증거 채택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경우에 7건의 수첩이 뇌물죄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공모 관계 공동 지갑을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을 내주지 않았냐 이런 것으로 하는데 이게 방증 자료는 가능한데 너무 돌아간 증거야. 근데 이상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최순실 독일 금고지기, 그다음에 여기 유재경 그 미얀마 대사로 바꿨던 사람, 양혜경 이런 등등 사람과 다 연관되어 있는 고대 인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상화 금고지기에게 이 전화번호를 안종범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안종범에게 이상화에게 삼성에서 돈이 들어오는 등등을 확인해라라고 하는 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고, 그리고 두 번째 00149 이렇게 되잖아요. 001은 뭡니까? KT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KT 이동수 거기 그 자기 직원을 박아놓았잖아요. 9월 13일서부터 요 전화번호와 전화 통화가 된 내역을 다 조사를 하면 이상화가 삼성과 연결된 전화가 어디에서든지 나오면 이건 완전 스모킹건이 되는 거죠. 이동수는 최순실이 그 KT의 광고 담당 임원으로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다 그 광고 갖다 줄 사람으로. 그렇죠. 근데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순실 소유의 이제 광고 회사고. 네. 그러니까 KT를 통해서 플레이그라운드에다 광고를 몰아주었다가 좀 구설수에 올랐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쪽에 몰아준다고 오해. 그러니까 그런 일 없게 하라. 한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6월 20일 날 다시 지시사항이 나오는데 이동수 광고 받아주기 점검. 그 일 잘 됐느냐. 확인. 점검해봐라. 확인해봐라. 이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네, 근데 이거를 전에는 어떻게 증언했냐?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랬어요. 그치.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죠. 이분들이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2년 6개월 받았는데 일단 이 판결에는 대통령 관련성은 언급이 없어요. 아니, 대통령과 관련시키지 말라고 또 재판부 얘기를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없지만은 일단은 뭐냐면 일건은 뭐냐면은 청와대에서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시켜가지고 기금 운영을 시켰다는 기금 운영을 거죠. 시킨 거죠. 그로써 국고에 손실이 초래했고 그로부터 이익을 받은 건 삼성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익을 받겠죠. 1천억에. 그러니까 삼성은 거대한 이익을 받고 그런 삼성이 이상화 통해가지고 돈을 줬고. 그러니까 큰 그림이 나온 거죠. 큰 그림은 나오는데 이제 이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M&A 하는 과정 여기에 돈이 잘못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뇌물죄 그다음 삼성의 이 합병 과정을 도와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인 증거 자료는 된 거지. 간접적인 증거 자료 이상이겠죠. 약간 왜 세게 낀 거라고 그러냐면은 봐요. 검찰에서 이 뇌물 수수라든가 또는 부정한 돈의 거래를 할 때 그 수많은 사람인데 차명 계좌를 어떻게 걸러내느냐 하는데 사실 한 군데나 두 군데만 걸르면 금방 그렇죠. 알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차명 계좌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하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사돈의 8촌 정도의 범주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지점장의 계좌를 주면서 가르쳐 줬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내가 받을 뇌물을 일로 보내라. 그거하고 똑같은 수법인 거예요. 매우 간단한 수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관련해서 봤을 때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 부분이잖아요. 당시에 외국계 투자자들은 반대를 했어요.
외국계 투자자들이 반대 주주를 모은 거는 최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한국에 있는 주주들을 반대주주를 모으다 보니까 국민정음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9%에서 11%까지 지분율을 높입니다. 2%를 높인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X로 따지면 네. 엄청난 거죠.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가장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 한 이건 될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부탁을 해서 국민연금이 캐스트보드 역할을 해줬고 돈은 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쪽으로 빼준 거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인척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에서 관리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독일 부장이고 프랑크푸르트 그 하나 외환에는 법인장이었어요. 그 네. 사람이. 최순실이 독일에 머무는 기간은 오면은 한 달이에요. 근데 또 나가면 또 한 달이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돈을 인출하고 뭐하고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금융실명제 우리나라도 본인이 직접 가서 전표에 작성을 하고 본인이 가야지만이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최순실이 가기 전에 이게 전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출금 전표라고. 그럼 최순실이 여기다 사인만 하고 가는 거예요. 수십 장을 사인하고 갑니다. 미리 네. 수십 장을 사인하고 가면 이상화한테 전화를 해요. 어디를 송금해야 된다고. 그럼 이상화가 사인이 돼 있으니까 이상화가 다 적습니다. 프린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송금을 하고 보고를 하는 거죠. 이상화가. 그러니까 그게 코스포스 재단에 있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코스포스에 있는 예, 돈.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에는 코스포츠 대표고 대표는 박승관 변호사잖아요. 예, 박승환 변호사. 자, 박승관 변호사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이 될 거 아니에요. 대표니까. 법인 계좌가. 예. 사인은 제가 알기로는 사인은 최순실 사인으로 보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핸들링이 다 가능했던 구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지난번 저희 외부자들하고 보이스피싱을 하셨죠. 네네네. 그 당시에 취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야. 검찰 같아. 괜찮습니다. 저는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정식까지 오늘 오전에 워낙에 많이 다녀서 괜찮습니다. 제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상황극의 한 장면. 검찰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좀 처음 다시 하겠습니다. 네네네. 검찰에서도 그래요. 지난번 저희 외부자들하고 이 보이스피싱을 하셨죠. 네, 그렇죠. 예. 그때 정동춘 이사장의 행방불명으로 재단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요즘 근황 좀 궁금한데요. 예, 요즘에 그 K스포츠 재단 출근하고 있고요. 대신에 월급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는데 월급이 안 나와요? 예, 정동춘 전 이사장님께서 법인 공장에 있는 도장을 갖고 나가셔가지고 일본을 다 바꿔놔가지고 저희가 월급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정동춘 이사장이 K 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네. 남아있는 275억 원이 모인 계좌를 네. 인출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좀 네네. 놀랐는데 네. 근데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K스포츠 재단은 이미 알려져 있고 은행에서도 특별 관리를 할 것 같은데 네네. 바보가 아닌 이상 인출하러 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상식선에 본다면은 네네. 어쩌 뒷사정이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은행을 찾아갈 때 판결문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은 정동춘 이사장이 2017년 1월 13일 날 이사장이 연임이 안 돼요. 그래서 해임이 된 상황이었고 본인이 나가면서 재단에 머물러야 될 도장, 사용인감을 갖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각 거래은행 찾아가서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또한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을 해서 그쪽으로 또 이체도 시켜놓은 것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그 사람이 돈을 못 쓰게끔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은행에다가 지급 정지를 시켜놨죠. 그래서 양쪽 다 못 쓰게끔 만들어놓은 그렇게 되니까 정동춘 이사장이 가처분 신청을 걸어놓은 거죠. 법원에다가. 그 부분이 일단 판결이 정동춘 전 이사장한테 유리하게끔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2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 판결문을 갖고 은행에 가서 인출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또 경찰서에 전화했죠. 경찰서에 전화했죠. 근데 정동춘 전 이사장의 해명은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재단에 임금 얘기던데? 네네 재단에 뭐 공과금이 밀려서 그다음 임금이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고. 근데 먼저 본인이 재단에다가 공과금이 얼마가 밀렸는지 직원들의 급여가 얼마나 밀렸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은행을 갔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좋은 마음이었다면 재단에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러니 은행을 가겠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몰래 갔거든요. 거기서 발각이 됐는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본인이 더 안 좋아진 상황이 된 거예요. 진짜 임금 줄 마음은 몇 프로나 있었을까요? 제로입니다. 근데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순간 횡령으로 즉시 세고랑이 차게 될 텐데 바보가 인사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이거?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갖고 간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나는 판결을 빼낸다 하더라도 그 재단은 완전히 그렇죠. 주식의 대상이에요. 경찰도 보고 있는데 거기서 단돈 10원이나 빼내서 개인적으로 넣는 순간 네. 진짜 그 스스로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니, 쉽게 할 수는 없었을 텐데. 아니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전과가 없잖아. 왜요? 이게 전과자의 심리는요. 코너에 몰리고 그럴 땐 도망갈 거하고 돈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분이 전과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는 사람들 심리가 이제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코너에 몰린 거거든. 돈을 갖고 튀어라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은 이미 눈먼 돈을 모아놨는데 저 몇백억이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본인이 생각을 했든 아니면 제3자가 얘기했든 전 빼갖고 튀려고 했던 거밖에 없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렇게 피곤한 일에 연루가 되면 난 그 자리에 빨리 박차고 나가서 자유 근데 먹는 게 최순실 무슨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나랏돈 빼먹는 거를 그 목표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 아니, 있어서는 그러니까 돈을 빼갖고 튀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는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 같아. 근데 이제 최순실이 뭐 이런 뭐 K 스포츠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만드는 그런 솜씨를 보면 거의 전문가의 수완인데 반면에 언행을 보면은 또 정말 대책 없는 그 아줌마 같다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아주머니들 중에서도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내지르는 그런 스타일인데 도대체 어떤 게 진짜 최순실의 얼굴인가요? 모습인가요? 저는 후자 쪽에 이제 내질리는 스타일이 이제 최순실의 스타일이라고 보고요. 오. 최순실이 교묘하다, 정말 똑똑한 거 아니냐 이렇게들 표현하시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은 최순실이 갖고 있었던 건 인사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석,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보이기 위해서는 구조를 다 짜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들어보고 괜찮네 그러면 박근혜한테 얘기를 하고 박근혜가 다시 수석들한테 얘기하고 수석이 다시 장관한테 얘기하고 장관이 다시 차관한테 얘기해서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노 부장이 보기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관계. 네.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최순실 금고지기 했던 일개 은행의 부장인데 이상한 전화번호와 이름이 나고 안종범한테 줬단 말이에요. 노 부장님이 그 둘이 이 돈을 빼먹기 위해서 어떻게 되고 정윤아 씨 이런 등등 관계를 거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그 K스포츠 재단 입사하면서 최순실이 이제 불러요. 예. WK 사무실로 가서 이제 회의를 해봤더니 이것도 급한이 또 급한인 거예요. 자, 포스코에다가 펜싱 팀하고 배드민턴 팀 만들려고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포스코를 갔더니 포스코 사장이 콧방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최순실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콧방귀 끼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순실이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우리가 얘기한 거 그대로 작성을 해라. 그래서 보고서 작성했더니 BH라인 통해서 올려라. 당시에 그 사무총장님이셨던 분이 안종범 수석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아, 이게 안종범 수석한테 전달해 주라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당시 사무총장한테 줬고 사무총장이 이제 안종범 수석한테 전달을 해줬고 근데 그 부분은 거기서 이렇게 끝났어요. 안종범 수석이 VIP께는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 부분은 뭐냐면 최순실이 이 결과물에 대해서 박근혜한테 얘기한다는 걸 안종범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VIP한테 전달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왜 하필 문화체육부였을까요? 그 그쪽이 거점이. 문화는 체육보다 더 광범위하잖아요. 문화는 엄청납니다. 체육에서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한 60개소에서 지금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동네마다 스포츠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연 3억씩 지원을 해줘요. 3년간. 그러면 컨설팅을 어디서 하겠 WK에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경영 컨설팅을 그냥 해주겠어요? 컨설팅 비용을 받잖아요. 3억 예산 나간 것 중에. 그렇죠. 그게 제 기억으로는 1억씩이었어요. 한 개소당. 제가 알기로는 이 모델이 2,000개, 2,300개가 목표였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2,300억이네 그냥. 네.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 기획을 김종 차관이 짰다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김종 차관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스포츠 상품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는 가장 탁월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스포츠 마케팅 부분에서는 옛날에 저명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순실 씨가 어찌됐든 뭐 K스포츠 재단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했고 네. 뭐 상당수 이제 미수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됐으니까. 네네. 그럼 최순실 씨가 벌 재산이 얼마 된다고 보세요? 초기에 검찰에서 뭐
돈도 많아 보이지도 않고 그냥 강남에 그냥 사는 아줌마로 보이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저분 건물 지금 갖고 있는 게 금매로 300억이었다고. 그 금매 300억도 정유라가 얘기해 준 거예요, 저한테. 정유라가? 예. 아. 그래서 미승 빌딩이 금매가 300억이었구나. 근데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건물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 그 바로 옆에 또 미르잖아요. K스포츠 재단의 앞쪽으로 한 200m 떨어지면 테스테로사예요. 그쪽에 밀집되게 제가 알기로는 최순실 건물이 한 3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저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에게 한마디 한다면? 제가 어렸을 때 그 개그맨 김병주 아저씨 지구를 떠나거라 이거 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러고 난 다음 제가 모든 문서들을 그 와중에 이제 그렇게 물 말아 먹으면서 문서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은 다 복사를. 스캔을 해서 파일로 만들죠. 그때는 왜 저기- 그게 스캔하고 그게 왜 그랬어요? 진행사항을 더 많이 알아야 됐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정경유착이라는 건 알았어요. 정경유착까지만. 선수들을 선발하기로 돼 있었던 거는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들어갔어요. 마장마술 3명, 장애물 3명. 박원 원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박원 원장님도 최순실한테 제가 봤을 때는 속은 거예요. 박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물 선수를 좀 누구를 좀 컨택을 하다가 좀 알아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순실이 꼴값 떨고 있네. 누구 때문에 이게 생겼느냐 해서 모든 게 다 틀어졌죠. 그러니까 박원 원장님 그다음부터 선수 안 알아보러 다닙니다. 자, 오로지 이 한 사람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 2014년 2월 달에는 권력형 비리를 했죠. 김종 전 차관이 사단법인이 쓸 장소로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와 분당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갖고 오죠. 운영권, 그 다음에 시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 파워포인트는요, 바로 사단법인이 갔어도 되는 파워포인트였어요. 모든 계획이 쫙. 그거를 잘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나온 증거 중에 최순실 씨가 운영하던 그 광고에서 플레이그라운드. 그렇죠. 그것도 그 전에 알고 있었어요? 플레이그라운드 전시는 코어 플랜이었어요. 코 플랜. 플랜. 자, 2015년 8월 초에 한국에도 법인을 만들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됐나? 독일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그 낸 세금 영수증이 있어요. 내역이 있어야 돼요. 그 내역을 만들기 위해서 저 600만 원. 직원들한테 준 것처럼 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정유라의 월급이 600만 원, 저 친구한테 걔 그 유지 비용도 600만 원이 모자른데 600만 원 말도 안 되죠. 별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저거는 비자 때문에. 비자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세금을 낸 것이다. 아니, 정유라 씨도 600 받는데 노 부장님은 왜 이렇게 월급을 좀 그때 그 사건 터졌을 때 그 독일에서 지내던 시절에 그 사진 뭐 이런 거 좀 봤거든요. 네네. 근데 무슨 저기 뭐 오지 탐험 거의 그 수준이었다고. 그 당시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아, 그때 당시에 최순실 씨가 9월 20 며칠경인가? 잠깐 이제 데이비드 윤이라는 사람이 네. 한국에 와요. 들어보네. 독일에 있다가 한국에 가서 잠깐 갔다가 최순실을 만나고 와서 저한테 부장님 전 좀 잠깐 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는 부장님 회장님께서 모든 거 다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들어가냐 한국에 그랬더니 그건 다 이유를 모르겠다. 난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회장님께서 월급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면 독일에서 주기로 한 150만 원 주지 말고 한국에서는 200만 원 붙여준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줘라 하면 됐지 않냐. 그렇게 전해라. 그렇게 했죠. 그 다음부터 부식을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밥해서 물 말아서 간장 타서 한 보름을 먹었어요. 키 조심했었어요. 아, 정이라도. 네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이거 같아요. 프랑크푸르트에서 2015년 8월 26일 날 코어스포츠하고 삼성이랑 계약을 하잖아요. 삼성의 박상진 전 사장, 예. 그다음 황성수 전 전무, 그다음 법무팀 변호사 3명이서 박원호 원장이 인솔을 해서 비블리스 마장을 갑니다. 결정적인 건 뭘 보냐면 정유라가 말 타는 시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유라는 누가 와서 자기가 말 타는 시범을 볼 것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삼성에서 오니까 다과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하. 테이블을 세팅을 하고 정유라한테 삼성에서 와서 너 말 타는 걸 볼 거니까
너 시범 보여야 된다. 이것까지 제가 얘기했고. 근데 자기가 준비도 할 테니까. 네. 이게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알겠다 이러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어떤 부분이었어요? 계속 확인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말리였었어요. 말. 삼성에서 말을 블라디미르. 어떻게 사주고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삼성에서 빌려준 거냐 아닌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헬그 스트란드에서 말을 삽니다. 거진 한 250만 유로 정도 사잖아요. 예. 정유라의 코치가 되려고 했었던 게 그 네덜란드 국가대표 코치였던 사람이 안드레아스 헬그 스트란드였어요. 예. 그 사람이 말을 중개한 거고.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업체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비블리스에서 나는 못 가르친다. 나는 모든 시설 정유라 씨가 다시 이제 검찰에 수사의 대상이 됐고 다시 사법에 심판을 받게 됐는데 우리 노승일 선생님이 최근에 네. 참고인 수사를 다시 받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을 했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하셨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그때는 그거였었어요. 외환관리법. 외환관리법. 네. 제가 이제 박원호 원장한테 받았던 서류 중에 정유라가 박원호 원장한테 2만 5천 유로를 넘겨준 게 그리고 박원호 원장이 받았다는 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2만 5천 유로면 나갈 때도 신고해야 되고 들어갈 때도 신고해야 되거든요. 왜 이게 가능했느냐?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이들은 VIP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느껴지던가요? 뭐 어떤 상황? 어디에서 딱 느꼈냐면요. 네. 프랑크푸르트에서 느껴졌어요. 최순실은 딱 백 하나 딱 끼고 오고요. 비싼 케이스를 3개를 대한항공 지점장이 끌고 나오고 그 또 여직원이 스포츠 백을 3개를 또 끌고 나와요. 대한항공 지점장이 카트 끌고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독일인 보안 검사하는 사람들이 붙잡겠냐고요. 그냥 무조건 그냥 통과하죠. 그럼 인천공항에서는요 어떻게? 인천공항에서는 제가 VIP 쪽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 정유라는 굉장히 익숙해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입국할 때 그러잖아요. 뭐 삼성에서 지원해주는 거 이렇게 뉘앙스가 나한테는 특별하지 않다. 그런 지원은 특혜가 아니다. 이런 뉘앙스 같더라고요. 독일에서 3개월 동안 정유라 씨를 만났잖아요. 같이 네. 있었잖아요. 네. 정유라 씨가 삼성과 관련된 발언을 또 뭘 했나요? 삼성과 관련된 발언은 그걸 갖추고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와라 그랬거든요. 그게 덴마크 올보르고였는 것 같아요. 올리. 네.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냐면요. 헬그 스트란드한테 말을 250만 유로 주고 사고 고가의 말이니까 헬그 스트란드가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헬그 스트란드는 매달 관리 비용을 받아야 돼요. 쉽게 표현해서 관리 비용이 4마리에 1,000만 원이면 삼성에서 3,000만 원씩 더 주는 거예요. 차액은? 자, 차액은 헬그 스트란드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말을 최순실한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에서 말을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헬그 스트란드는 삼성에서 미리 보내준 이 돈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현금 받은 거네요? 네. 말은 사고 판매한 게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실질적으로 돈 주고 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그냥 최순실한테 토스해주면 끝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원호 원장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삼성 돈은 아무리 먹어도 탈이 안 난다. 그만큼 삼성은 치밀하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나왔던 거죠. 자, 최근 재판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증언이 있었죠. 최순실 소유의 회사 비덱스포츠에서 정유라 씨한테 6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지급했다라는 얘기인데 저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독일에 들어가면 무비자 상태에서 3개월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떤 회사를 취직할 것이다 라고 증명만 되면 6개월 임시비자를 줘요. 근데 그 안에 취직을 해야 돼요. 근데 정유라도 일단은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비자였었던 거예요.